2025년 새해 첫 번째 똑딱이 방송입니다. 먼저 무한공항 사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 미국 증시는 31일에 조종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5일 2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를 이 반등으로 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반등 자체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면서 결국 5일 2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를 다시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놓고 보면 나스닥 지수는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후속 그룹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증시로 가서 지수의 추세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의 경우 지금 여전히 주봉 차트상으로는 5주 이평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파를 해도요, 다시 지지로 안착되지 못하고 되눌리는, 재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저항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월봉 차트상으로 놓고 볼 때도 5월 이평선 아래에서 계속 음봉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12월에도 결국 5월 이평선 아래에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약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봉 차트,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연봉 차트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2023년도에 양봉으로 반등을 시도했다가 2024년도에 다시 윗꼬리 음봉으로 되눌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10년선이 얼마냐면 2383포인트예요. 2383포인트에 이 10년선 약간 위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2025년도 올해 코스피 지수가 추가 음봉으로 갈지 아니면 반등을 시도할지는 첫 번째로 중요한 지지 체크점은 바로 이 10년선인 2383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추가 음봉으로 갈지 아니면 반등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중요한 지지 체크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보면은 주봉 차트상 이번 주 5주선을 다시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673포인트 정도 됩니다. 자, 여기를 갖다가 673포인트의 5주 이평선을 자, 이번 주 남은 2거래일 동안에 지지로 유지를 해주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월봉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코스닥도 5월 이평선 아래에서 음선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밑꼬리가 달렸고,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는 5월 이평선과의 이격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1월에 지수가 반등을 시도한다면 코스닥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온 거죠. 물론 이후에 반등 시에는 이제 5월 이평선에 대한 극복이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봉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전에 제가 한번 조정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요 20년선, 그러니까 653포인트죠. 653포인트의 이 20년선을 일단 지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지지하느냐 깨느냐에 따라서 올해 추가 음봉으로 갈지 아니면 양봉 반등 시도가 나타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지지선이다. 코스닥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일단 추세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이제 섹터별로 어떻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인데, 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내년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두고 본격 경쟁을 펼친다라는 건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MRO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고, 하나오션도 필리 조선소를 앞세워서 해당 시장 선점에 나선다라는 방침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분야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MRO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자,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5일 이평선을 하향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좀 좁혀주고 나서 다시 움직일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5일 이평선 지지에서 상승을 지속할지, 아니면 20일 이동
이동평균선을 5일 이평선을 하향해 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좀 좁혀서 조절해서 다시 움직일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적인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이제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소식이죠. 작년에 이제 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해요. 그래서 이 1,419억 달러인데 2022년도에 1,292억 달러를 웃돌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주가는 일단 올해 힘을 그리 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회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쪽의 이 수출 확대는 DDR5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같은 이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DDR5나 HBM 관련주를 중심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좀 살아날 경우에는 삼성전자 연계해 가지고 빠졌던 삼성전자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55,000원이 기준점입니다. 삼성전자는 55,000원 위로 올라서야만 어떤 패턴 회복에 대한 어떤 시도의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래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5,0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대로 174,000원에서 요 177,000원 이 영역이 추세적으로 중요 위치예요. 바로 요 174,000원과 177,000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줘야만 패턴적으로 회복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단기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31일에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로 늘려서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죠. 자, 이를 통해 결국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월요일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월요일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급등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을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이 월봉 차트를 갖고 체크를 미리 해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 월봉 차트를 갖고 제가 체크를 해드렸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5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추세적으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좀 회복하면 다시 되밀리고 회복하면 다시 되밀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회복하면 다시 되밀리고 회복하면 다시 되밀리고 그래서 이번에 회복 시도가 다시 되밀리지 않고 패턴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살려나가려면은 바로 이 5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20일 이평선을 5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20월 이평선을 돌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그러한 흐름으로 가면서 결국 이렇게 강세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자 보시는 대로 156,400원 156,400원이 월요일날 급반등 이후에 지지선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지가 흐름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6,400원입니다.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후속 흐름에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새해 첫날부터 똑딱이 방송을 그냥 간단히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똑딱이 주식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